뉴욕시에서는 9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부 학교들은 일시적으로 학교 시간을 앞당기거나 휴교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앞둔 어제 뉴욕시는 청소년들의 전철 서핑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19살 때 누나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30년째 복역 중인 앤드류 서시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돼 식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해충으로 여겨지는 매사추세츠에서는 한 10대 소년이 매운 과자를 먹는 원칩 챌린지에 도전했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도 뉴욕 일원에서는 9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9월 첫째 주에 접어들었는데 미 전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뉴저지와 필라델피아주 등의 일부 학교들은 일시적으로 학교 시간을 앞당기거나 휴교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뉴저지, 필라델피아주 등 여러 학군에서 극심한 더위로 인해 학교들이 일시적으로 수업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일부 학군은 이번 주 오전 수업만 실시하기로 했고 사우스필드의 일부 공립학교는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학군의 74개 학교도 이날 학생들을 일찍 집에 돌려보낸다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에어컨이 없거나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육자들과 교사 노조에서는 폭염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계속된 극심한 무더위로 올여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올여름 폭염으로 애리조나주 피마 카운티에서 64명,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에서 26명, 텍사스주 웹 카운티에서 11명 등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부와 동북부에서 5천만 명이 폭염 경보에 놓인 상태입니다. 지역별로는 오늘 댈러스에서는 최고 기온이 39도, 워싱턴 DC 37도, 캔자스시티가 36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에서는 이번 주말 더위가 다소 주춤하겠지만 남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일제히 개학했는데요. 개학을 하루 앞둔 어제 뉴욕시는 청소년들의 전철 서핑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또 학교 안전을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개학에 대비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퀸즈 33번가 7번 노선 전철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들의 전철 서핑을 막기 위한 캠페인 Subway Surfing Kills, Ride Inside, Stay Alive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전철역은 최근 전철 서핑을 시도하던 10대 소년이 추락해 숨진 곳입니다. 전철 서핑은 달리는 전철 차량 위에 올라타 서핑을 하는 행위인데 10대들 사이에서는 이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또 다른 비극이 전철에서 발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개학을 앞두고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뉴욕 주정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등과 협업해 전철 서핑 위험을 강조한 포스터 등을 전철역과 디지털 사이니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학교 안전도 강화합니다. 뉴욕시는 총격 사건을 막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이 시작되면 정문을 잠그기로 했습니다. 정문마다 외부인 출입을 살필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과 알람 장치 등도 장착했습니다. 공립교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무조건 정문벨을 누르고 안전요원이 감시 카메라로 얼굴 등을 확인한 후에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뱅크스 교육감은 내년까지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모든 공립학교 건물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19살 때 누나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30년째 복역 중인 앤드류 서시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네 번째 사면 청원이 시카고 주지사에게 전달됐는데 승인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1993년 9월 시카고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 앤드류 서 씨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제출한 특별 사면 청원이 수개월째 계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 씨는 1995년 재판에서 19살 때 누나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었고 이후 항소심에서 80년형으로 감형된 이후 30년째 복역 중입니다. 2002년, 2017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사면 청원이 이뤄졌지만 모두 거부됐고 올해 나온 사면 청원은 지난 4월 일리노이 수감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지사에게 전달됐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서 씨는 2살 때인 1976년 군 장교 출신 아버지와 약사 출신 어머니를 따라 시카고로 이민 왔습니다. 그런데 이민 9년 만에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2년 후 어머니가 강도에게 살해당하면서 5살 위 누나에게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가 대학 2학년 시절 발생했습니다. 당시 누나는 서 씨에게 누나의 동거인이었던 오두베인이 엄마를 살해했고 상속받은 재산을 도박빚으로 탕진하고 학대한다며 권총과 도주용 항공권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서 씨는 누나의 지시대로 집 차고에 숨어 있다가 누나의 동거인 31세 로버트 오드베인을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누나가 80만 달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어머니를 동거인 오드베인과 함께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 씨는 오드베인을 살해한 후 죄책감을 호소하며 자백했고 누나는 하와이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입니다. 식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해충으로 여겨지는 랜턴플라이 문제로 뉴욕시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랜턴플라이가 거리는 물론 전철과 아파트 내부로까지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골칫거리 해충으로 여겨지고 있는 랜턴플라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랜턴플라이가 전철을 타고 거리를 어지럽히는 동시에 아파트 내부까지 들어온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에는 뉴욕시 거리에 수십 마리의 랜턴플라이가 몰려있는 장면과 전철 내부에 랜턴플라이들이 붙어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곤충으로 추정되는 랜턴플라이는 2014년 펜실베니아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됐고 2020년 여름부터 매년 뉴욕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유해한 곤충은 아니지만 포도나무와 단풍나무, 검은 호두를 포함해 식물과 작물을 먹고 먹이를 먹을 때 꿀벌이나 말벌 및 기타 곤충을 유인할 수 있는 단물을 배출합니다. 또 식물이나 숲 밑바닥, 안뜰 가구, 자동차 및 기타 표면을 덮을 수 있는 곰팡이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컷 랜턴플라이 한 마리는 한 번에 30개에서 60개의 알을 낳고 10월까지 알을 낳고 활동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성충은 모두 죽게 되고 이듬해 여름 새로운 랜턴플라이가 부화합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시로 몰려드는 랜턴플라이 개체수가 지난해보다 훨씬 많아졌다며 과학자들이 개체수를 억제할 방안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랜턴플라이를 죽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랜턴플라이는 공격받으면 앞으로 튀어오르기 때문에 뒤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정면에서 공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뉴욕시 CVS나 월그린 등에서는 치약이나 바디 클렌저 등 필수품들을 유리문으로 잠긴 진열대 안에 두고 판매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생필품을 훔쳐 되파는 암시장이 커지면서 소매업체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린 조치입니다. 최근 뉴욕시의 약국 체인점 CVS는 유리문이 잠긴 진열대에 치약과 바디 클렌저, 비누를 넣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CVS뿐 아니라 뉴욕 전역의 주요 소매업체 월그린 타겟도 진열대에 잠금 장치를 달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불편을 겪어 판매가 줄더라도 도둑질을 피하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전미소매유통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둑 맞은 물품들의 비용은 945억 달러에 달합니다. 브라이언 코넬 타깃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실적 발표 전화 회견에서 올 1월에서 5월 매장에서는 폭력적인 도난 사건이 12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절도범이 치약이나 세제 같은 소비재를 훔쳐가는 이유는 이런 생필품을 되사는 암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중독자에서 작가로 변신한 제러드 클릭스타인 씨는 최근 일간 뉴욕포스트 기고에서 하루치 헤로인을 사려면 $350가 필요했다며 훔친 물건을 넘기고 받는 수수료 10%에서 20%를 챙기기 위해 치약과 비누 등을 쓸어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생계형 범죄를 넘어서 조직적으로 생필품을 거래하는 블랙 마켓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플래시몹처럼 수십 명이 명품 매장이나 백화점을 터는 사건도 급증해 경찰은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핵심 상업지구인 유니온 스퀘어에 루이비통을 비롯한 고급 매장 앞에 경찰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매년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가 운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70%나 올랐는데 수리 비용의 인상과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출 증가 등 때문에 보험업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통계국은 올해 7월 기준 미국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2022년 7월 대비 16% 인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13년에 비해 70% 상승한 수치입니다. 보험업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루트 보험사의 최고 보험 책임자 프랭크 파머는 자동차 수리 비용과 정비소 임금, 중고차 가격 등 모든 게 인상됐다며 이런 비용 상승 추세 때문에 보험업계 전체가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노동통계국은 자동차 유지보수 비용이 지난해 7월보다 1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유지보수 비용의 상승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올 들어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보험사가 단기간에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눈보라와 토네이도, 우박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건수가 늘면서 전년 대비 자동차 보험료가 52%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극심한 손해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허가하지 않는 보험사들도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파머스 보험사는 최근 캘리포니아주와 루이지애나주 등 몇몇 주의 신규 보험 가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한 10대 소년이 매운 과자를 먹는 원칩 챌린지에 도전했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년이 먹은 과자에 함유된 고추는 청양고추보다 무려 최대 550배나 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매사추세츠주에서 14살 소년이 청양고추보다 최대 550배 매운 캐롤라이나 리퍼 고추가 들어간 토르티아 칩을 먹는 원칩 챌린지에 도전한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4살 해리스 윌로바는 사망 당일 학교에서 친구가 준 과자를 먹으며 원칩 챌린지에 도전했다.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조퇴했습니다. 이후 집에서 안정을 찾은 윌로바는 잠시 후 농구 예선을 위해 집을 나서던 중 돌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윌로바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원인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극도로 매운 칩을 먹는 챌린지로 인한 합병증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원칩 챌린지의 위험성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윌로바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고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원칩 챌린지는 미국 토르티아 칩 제조사 파퀴칩스가 판매하는 매운 과자를 먹은 뒤 일정 시간 동안 어떤 음료도 마시지 않고 버티는 방식입니다. 틱톡이나 유튜브과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챌린지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알려진 리퍼 고추와 니가 바이퍼 고추가 이 과자의 재료로 사용됐는데 특히 리퍼 고추의 경우는 매운맛의 척도를 알려주는 스코빌 지수가 약 220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양고추가 4,000에서 14,000인 걸 감안하면 최대 550배 매운 수준입니다. 제조사는 이 칩이 성인 전용이라며 어린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또 매운 음식에 민감한 사람은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뉴욕 센트럴파크에서는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 무대가 펼쳐집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방탄소년단, BTS의 정국이 첫 단독 라이브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뷔 솔로 싱글 세븐으로 올여름 미국과 세계 1위를 차지한 기록적인 K-팝 가수 BTS 정국이 오는 23일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 무대에 오릅니다.
레드핫 칠리 페퍼스와 로린 힐, 아니타, 메건 더 스텔리언 등이 함께하는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은 극심한 빈곤과 성불평등, 기후변화와 기타 문제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행사입니다. 전국은 성명을 통해 중요한 원인을 밝히고 행동을 유도하는 이런 축제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센트럴파크 그레이트 론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기다려진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은 팬들이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글로벌 시티즌의 앱과 웹사이트에서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지자들은 극심한 빈곤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바이든 대통령도 검사를 2차례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음성이고 증상도 없지만 실내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위해 인도 뉴델리로 10일에는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출국 전까지 여러 차례 더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번복하려다가 유발된 2021년 16의회 난입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니케 타리오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16의회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언도된 징역형 가운데 가장 긴 기간입니다. 켈리 판사는 타리오가 이 사태의 가장 궁극적인 지도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타리오는 선고 직전 판사에게 그간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미합중국 헌법을 호출했고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항공국은 어제 오후 유나이티드 항공 요청이라며 전국 모든 공항에 이 항공사의 비행기 지상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상 정지란 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의 흐름을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조치입니다. 지상 정지는 1시간 남짓 지속됐고 오후 1시 45분께 종료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날 7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자사항공편의 13%인 364편을 지연시켰습니다. 유나이티드 측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던 탓에 시스템이 둔화됐던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최대 스쿨버스 운전사 노조인 로컬 1181은 지난 1일 파업과 관련해 노조와 회사 간의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계약 후 첫 몇 주 이내에는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조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협상 시간을 조금 더 갖기로 하면서 가을 학기는 정상적으로 개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컬 1181의 토마스 프렛 회장은 이날 우리는 뉴욕시와 뉴욕시 학부모,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지만 학기 초 몇 주는 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끝내 합의가 안 될 경우 부득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지만 종종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종종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